자, 어제 처음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홍명보 호라는 말 쓰는 것도 막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여튼 처음으로 이제 완전체 훈련을 어제 했습니다. 그저께 훈련을 시작을 했지만 유럽 선수들이 많이 오지 않았었고요. 네. 어제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비롯해서 남은 선수들이 다 이제 합류를 하면서 처음으로 저녁 7시에 전체 완전체가 모여서 훈련을 했습니다. 갔다 오시죠? 네. 서울영우, 이강인, 손흥민, 또 이제 김민재, 황인범, 이한범 이런 6명이 이제 뒤늦게 합류한 조였던 것 같고요. 일단 대표팀이 현재 파주를 못 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파주를 나왔고 그래서 호텔에서 묵으면서 근처에 가까운 축구장을 쓰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는데 지난번 소집 훈련 때는 보통 이제 목동을 썼고 이번에는 고향을 씁니다. 유럽에서 들어온 선수들이 어제 낮이나 어제 오후에 들어왔으면 호텔에 여장을 푼다거나 숙소 안 찍고 왔어요? 그럼? 네, 거의 못 찍고 왔어요. 네. 그 유럽에서 들어온 선수들 중에 좀 비교적 일찍 들어온 게 설령우거든요. 네. 이제 물어봤는데 한국에 온 게 한 늦은 오전 정도였대요. 근데 호텔을 찍고 가기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파주면은 숙소 바로 앞에 훈련장이니까 이렇게 합쳐져 있는 축구센터면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데 이런 사소한 애로사항이 좀 생기는 거죠. 귀국날. 그러니까 이렇게 대책도 없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정몽규 회장을 까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근거에 이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A 대표팀도 이런데 그러니까 지금 연령별 대표팀이나 이런 데들은 더 피해가 좀 있겠죠. 그렇죠. A 대표팀은 솔직히 좀 쓸데없이 비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좋은 호텔 묵으면서 추가 지출 나가고. 그랬었죠 전에.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은 지방 온천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소집해서 훈련 근처에 축구장 쓰고 거의 떠돌이라서. 네, 이번에는 고향인데요. 지난번 보면 이제 서울에 좀 특급 호텔들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고향을 임대 연장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의 대표팀이 둥지가 없이 계속 떠도는 상황이고 지금 제2축구센터도 언제 지금 오픈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꽤 긴 시간 왔고 앞으로도 가야 돼서 거기에 대한 저는 좀 문제점 분명히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자마자 훈련을 시킨 거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호텔도 안 찍고 왔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5일 경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게 오늘 4일 하루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수들 스스로도 그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서 그냥 호텔 쉬는 것보다 와서 같이 선수들 얼굴 보고 또 선수들이 또 손흥민 선수 얼굴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피곤해도 대표팀만 오면 선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기분도 좋고 뭔가 이렇게 좀 집에 온 기분도 들고 그리고 와서 또 늦게 합류한 선수들은 풀 훈련을 안 시키고 따로 이제 어제 보면 회복 훈련 정도를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집에도 폼롤러 많이 있으잖아요. 네. 폼롤러로 다리 밀고 자전거 좀 타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 늦게 온 유럽파 선수들은. 근데 아무튼 일정이 참 빡십니다. 이번 보면 UEFA 같은 경우도 그 챔피언스 리그랑 유로파 리그 개편해가지고 경기 수도 막 늘리고 막 이런 와중에 선수들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쉽진 않은데 우리가 선수 풀이 좀 많고 분위기가 좋다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교체 소집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이번엔 누구 좀 빼주고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내일 저녁에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잔디가 상당히 안 좋던데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최종 예선 첫 경기 진행을 합니다. 피파 랭킹 96인데 지난 아시안컵에서 16강까지 갔던 팀이에요. 좀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그런 팀이고 당연히 이겨야 되는 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그렇죠. 그런 팀입니다. 방심은 금물이긴 하니까. 또 이제 팔레스타인이 자국 내 정세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훈련은 똑바로 못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럴 때 오히려 국가대표팀이 힘을 내는 케이스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선수들이 동기부여 잘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이 랭킹은 낮지만 최근 들어서 좀 약간 급상승한 느낌이 있는 팀입니다. 물론 지난 6월달에 호주 원정해가지고 0대5로 대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팀이 중동에서도 사실 우리하고 거의 붙은 적이 없을 정도의 팀이라는 것은 그만큼 격차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최종예선도 처음 왔고 그전에도 우리하고 의미 있는 대회에서 만날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팀이 몇 년 전부터 팔레스타인 하면 이제 다 지리적으로 아시잖아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라든가 난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 난민들이 칠레 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셔서 거기에는 그 1부 리그에 팔레스티노라는 팀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출신의 이민자들이 만든 팀이고
굉장히 뭐 좋은 성과를 낸 적도 있고 이렇게 칠레 출신, 남미 출신 이렇게 아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교포 선수들, 네네. 네, 지금 많이 유입을 하고 여러 나라에서 뛰는 선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이 좀 강해진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벨기에 리그 샤를로에서 뛰는 이 친구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더라고요. 팔레스타인 성장을 해서 요 다바그 선수 네. 지금 샤를로에서 후보이긴 하던데 네. 이 친구가 대표팀에 오면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한마디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팀 아니다. 우리가 또 아시안컵도 경험을 했잖아요. 피파 랭킹이 최근 들어서는 실제 숫자보다, 그러니까 그 백밀레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실제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분명히 긴장을 해야 되고 선수들 그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들 집중해서 훈련을 하루라도 더 같이 하는 거죠. 네. 역시 이제 중동 정세까지 박식하신 이런 모습 우리가 봤고 그래서 저번 아시안컵 이후에 선수들이 그런 얘기 했던 거죠. 뭐 어느 팀을 만나든 네네. 100%를 다 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머리 쳐놓고 뛰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아직 어제는 뭐 전술훈련 같은 걸 안 했으니까 뭐 우리가 선발 라인업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연습을 이제 국제들한테 안 보여주죠. 네네네. 네. 미팅도 오늘 하기로 했고 네. 건설적인 미팅이나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가 뭐 90도 인사를 꼬박한 게 좀 눈에 띄었다고요? 이건 뭐 보도도 거의 안 됐고 네네.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인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홍명보 감독한테 가가지고 붙잡고 이제 허리를 이렇게 인사를 박았다 그러죠. 흔히 쓰는 말로 인사 박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진짜 홍명보 감독이랑 이제 지나치면서 말고 제대로 처음 본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상당수는 뭐 국내외에서 만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고 그제 먼저 소집했을 때 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홍 감독이 유럽 투어 했을 때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강인 선수 거의 아무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 네. 그래서 아마 진짜 생초면이라. 그렇죠. 그리고 은사인 유상철 감독님보다도 선배잖아요. 그랬던 것 같고, 네. 뭐 꾸벅 박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이강인, 이한범 선수 정도가 아마 어제가 생초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인연이 제가 보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훈련장에 들어올 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세훈 선수랑 붙어 다정하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지난번 6월 소집 때도 둘 다 소집되긴 했지만 그땐 같이 그라운드에 호흡을 맞춘 적은 없거든요. 이번에 오세훈 선수가 조금 더 플레잉 타임 많이 가져간다면 그 U20 월드컵 때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두 선수의 굉장히 잘 맞는 조합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 시절. 이강인. 네네. 시절. 이건 그 최준한테 어시스트 했을 때죠. 네. 손으로 약간 연기 페이크. 아무튼 최전방에 오세훈, 그 뒤에 이강인 이 두 명으로 U20 월드컵을 결승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좋은 조합 또 대표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투샷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이선 자원은 뭐 대동소이할 걸로 보이고 최전방은 지금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선수 출전 가능성이 뭐 주민규 아니면 오세훈이니까 좀 있는 편이고요. 또 풀백이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관심사이긴 합니다. 설령호 선수가 지난 아시안컵 때는 오른쪽에 뛰었지만 지금 소속팀에서도 왼쪽으로 뛰고 있기도 하고 양쪽으로 다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쪽이 될지 또 이명재 선수도 있고 뭐 지금 새롭게 포함이 된 뭐 최우진 선수도 있고 또 황문기 선수 오른쪽에 있고 황재원 선수가 김문환 선수 대신 들어와서 풀백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구성이 된 조합이지만 굉장히 좀 젊은 선수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풀백 문제로 고민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집된 선수들이 대부분 감독들이 자기 첫 소집 때 했던 멤버들 기준으로 그 뒤에 라인업을 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 선수들 중심으로 앞으로 향후 한국 축구 풀백 구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경기 첫 선발이 누가 될지 이제 궁금합니다. 맞아요. 홍명보 감독이 지난번 대표팀 맡았을 때도 거의 했을 땐가 다음 소집 땐가 김진수 선수를 발탁해가지고 본선에 쓰려고 했는데 첫 소집 때 그때 불렀었죠. 그래가지고 김준수 선수가 그때 처음 불렀을 때 그때 집중이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준수 선수가 스로인을 굉장히 멀리 던지는 게 화제여서 그 얘기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J리그에서 그때 있었잖아요. 김준수 선수가. 그러니까 더 잘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과감하게 발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대중들은 잘 모르는 선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발탁해서 잘했고 근데 본선은 이제 부상으로 못 갔죠. 그랬던 것처럼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딱 월드컵 본선도 한 2년 남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발탁하는 선수가 잘 보여주면 끝까지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는 중요합니다. 뭐
언론에서는 뭐 황태자 얘기도 아마 뭐 쓰기 시작할 거고 만약에 첫 발탁됐거나 황태자. 선발 아니었던 선수가 뭐 하면 예전에 그 본프레레 감독 시절에 조원이가 황태자였나? 황태자였어요? 아 그래요? 그 본프레레 감독 시절 맞나? 그 막 그 3쿠션 골 넣었었던. 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네. 뭐 아리까리한데 아무튼 그렇게 첫 경기 때 좋은 활약 펼치는 선수들과의 어떤 관계성은 좀 그래도 오래 가는 편이니까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 하고 그 하루 한국에 있다가 7일 날 건너가는 것 같은데 오만으로. 7일날 가요. 네. 그래서 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이게 한국에 그 시차 적응이 제대로 되기도 전에 이렇게 다시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네. 일정이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보다 선수들이 좀 버텨내야 되는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부담감이 확실히 있는 일정입니다. 그렇죠. 네. 되게 힘들죠. 근데 사실 일반적인 팬들의 생각이나 뭐 FM 같은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일정이면 한국 경기 국내파 쓰고 네. 중동 가는 경기 유럽파 쓰고 이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쵸. 왜냐면 유럽 선수들이 한국에 왔다가 그게 논리적으로 보이긴 하지. 예. 며칠도 안 돼서 중동 가는 거기 때문에 시차가 한국에서 오히려 적응이 안 돼가지고 유럽 시차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부터 오히려 주전을 쓰고 중동에서 오히려 K리그를 쓰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뭐 먼저 하는 경기가 서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만약에 뭔가 잘 안 풀리면 둘 다 주전 써야 되는데 첫 경기를 주전이 아닌 선수를 써버리면 둘 다 주전 쓰는 건 이미 불가능해지잖아요. 네. 이런 이유도 있고 홈팬들 앞에 그 주전 선수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선수들도 홈팬들 앞에서 뛰고 싶어 하고요. 아무튼 출국은 7일 새벽 1시 2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6일 밤. 예. 네. 경기 다음 날에서 다다음날로 넘어가는 새벽. 네.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죠. 사실 경기로 보면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보다는 오만 원정이 훨씬 부담스럽긴 하죠. 그럼요. 네, 오만이 훨씬 네. 더 강한 팀이기도 하거니와. 원정이기도 하고. 네, 좀 일정이 선수들이 좀 부담은 좀 되겠지만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고, 특히 손흥민 선수는 그 오만전까지 하고 건너가서 북런던 더비입니다. 네, 좀 상당히 좀 빡신 일정인데, 네, 좀 그 좋은 성과를 내서 마음 부담 없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대표팀 멤버 또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차지 않습니까? 네. 네. 소속팀 가면 프리킥을 안 차가지고. 뭐 최근에 뭐 오히려 막 다독거려주고. 그 막 직캠 화제 많이 됐던데. 네, 조율해주고 뭐 네. 그런 거 화제됐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프리킥을 차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으며, 그리고 손흥민은 왜 거기서 본인은 안 차려고 하며. 그러니까 흥함차니 흥함차. 네. 흥함차가 정답인데. 네, 케인 나가면 좀 찰 줄 알았더니, 뭐 PK는 차는데 PK를 얻지를 못하니까. 네, 좀 다양한 생각이 드는 게 있었는데, 아무튼 뭐 첫 경기니까 모든 선수들에게 부담이 될 거고, 뭐 감독도 인터뷰에서 상당히 좀 약간 설레면서 두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두렵다는 그 표현에 많은 뜻이 포함이 좀 돼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분위기도 좀 반영이 돼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겠죠. 네. 또 이제 홍명보 감독 특유의 뭐랄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조금 허를 찌르는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하는 그 어떤 화법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성향에서 나온 걸 수도 있고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텐데 우리 선수들이 처음에 잘 풀어내면 또 큰 점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전력 차이인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좋은 경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